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의 한 수냐 아니면은 오히려 분란의 단초가 되느냐. 통합비례정당 이야기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정책 결단을 통해서 광주에서 자 이번에 야권 빅텐트 만들자.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범진보연합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이제 주창했습니다. 당내 갈등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막바지까지 병리평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 또는 가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병리평을 버리고 연동형으로 가고 그리고 통합비례정당을 만들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좋다. 당대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큰 정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당내 이제 이견도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제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현장 정치를 하고 계시는 전현희 위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빅텐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냐. 또 빅텐트는 지금 제3지대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빅텐트를 쳐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 의미는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종합적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고뇌에 찬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이재명 대표의 이번의 결단이 그 가치가 조금은 평가절하되어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희생을 이렇게 전제로 한 그런 결단이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도 물론 승리를 해야 되지만 지역구에서 사실상 그 과반 의석을 획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례석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의석을 획득을 해서 제1야당이 돼서 그래서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법안에서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선명한 제1야당으로 만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제1과제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비례를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병리평을 포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불투명해졌고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1야당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제1당이 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을 한 결정을 했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물론 이제 이 그 시민사회나 다른 야당들과 함께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우군을 만들어낸다는 이것도 또 중요한 가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1당의 그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시민사회와 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고 너무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전히 민주당은 그러면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국힘보다 더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여전히 중요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게 이번 이제 총선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비례연합신당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뭐 무조건 민주당이 다 비례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 다른 소수 야당들도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뭐 국민들의 지지율에 상응하는 그런 그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결정이었고 이것이 이제 야권 전체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심판하는 이제 총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나 엄연히 이제 정치는 현실인지라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범야권 세력, 소수 정당을 모아서
민주당이 맡은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첫 번째, 이걸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래서 벌써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인터뷰도 보니까 차라리 전현희 위원장처럼 범야권 전체에서 지지하는 또는 그 인정하는 분이 뭔가 좀 총대를 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제 이야기. 그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주도를 해야 범야권, 정말 보나마나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거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중심으로 가는 거는 맞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현재 제1야당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그 취지가 그런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나 의미 있는 그런 표를 얻으면서도 실제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이런 연합 비례정당을 통해서 그런 당들에게도 의석수를 확보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미가 또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제 야당들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가는 그런 연합 비례 정당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사실 이제 각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누가 앞선 번호를 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당에게 몇 석을 배석하냐 이런 현실적인 서로 이제 이른바 삽바 싸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 약간 범야권 세력들과 민주개혁 진영이 그런 사소한 서로의 자신들의 지분이나 이기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의 앞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조금씩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솔루션, 해법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이제 오전에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퐁당 방식, 제가 이거 지어낸 이름인데요. 네. 자, 민주당이 한 사람 하면 그 다음에 소수 야당이 하고 그래서 퐁당 이렇게 해서 아예 방법을 정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기사는 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반반씩 모르는데요. 나눠서 하는데 순서를 정해놓고 뭐 민주당 그 다음에 소수정당, 민주당 소수정당 이런 식으로 비례순번을 배정을 하자라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내놔서 네. 질문제는 없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네. 겁니다. 가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예.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지지 네.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소수 야당들에 대한 배려 이게 이번 비례연합신당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위의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주도로 하고 소수정당이 빅텐트를 만들어서 야권 연대의 틀을 넓히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심판하자. 그럼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조국 교수도 신당을 할 수도 있다, 아니다. 조국 교수 들어와야 하느냐. 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옥중에 계시지만 검찰 해체당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좀 더 나가면 기왕에 빅텐트 만들었으니까 이준석도 반윤석열 전선 아니냐 개혁신당도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연합 비례 신당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석을 이 연합 비례 신당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존의 양당보다는 이 연합 비례 신당의
가치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여기에 좀 더 선명하게 그 힘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민주개혁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검증된 그런 재단체들은 당연히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반윤 정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감대가 있다고는 아직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증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동의를 하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편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송영길 전 대표 옥중 출마까지 이 공간으로 넣어서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가치 하에서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가치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이나 민주당의 정강 정책 철학에 부합할 거라고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적 결정 과정을 과거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중도층한테 불리하다. 이거 원칙은 좋지만 지금 선거에 혹시 역풍 불지 모르니까 이까지는 가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드는 생각이 조국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중지전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그 통합 지금 이제 용어는 당에서는 통합비례정당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배제할 거냐 받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 정무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을 과연 이런 통합비례정당에서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의 지도부가 아니라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는 걸 먼저 전제를 예,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합비례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이 개혁 세력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빅텐트를 친 그런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과 이 연합비례신당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그 만약에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지만 또 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비례연합 신당의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부분은 뭐 여전히 그런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 생각인 거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벌써 바깥에서는 이제 이게 국회의원 의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민주당은 지금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시민단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수소문을 좀 해보니 어떤 범위까지 할 건지 벌써 논의라고 이게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통합비례정당을 하려고 하면 뭐 지금 한 2주 안에 다 끝을 내야 아마 그 총선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이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책 결정들이 나올 텐데 오늘 이제 전현희 위원장 말씀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던 누구라도 이것은 민주당이 아닌 오히려 비례통합정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47석을 두고 이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47석 중에서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각자 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반윤 전선을 제대로 만들자고 했을 경우에 몇 석까지 가능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47석을 두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국민의 미래라는 이런 위성 정당을 현재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상은 병립형으로 갔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반반씩 이렇게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23석, 24석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이제 제3당이
그 중에서 한 뭐 7석, 그러니까 예. 20석은 기본적으로 예.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러면 기존의 20석을 다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27석을 여기서 가져갈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목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민주당이 그 권역별 비례 병립형 그걸 계속 협상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위성정당은 하지 말자, 그런 입법을 계속 제안을 했지만 그걸 계속 거부한 게 사실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연합 비례 정당을 하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그 위성 정당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위성 정당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벌써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민주주의와 이런 그런 그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선거제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성 정당을 만들 때는 그만큼 그에 대한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위성 정당으로서의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에 연합비례신당의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희망이지만 사실 이 연합비례신당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30석 내지 35석 정도가 돼야만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당위가 달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최대치로 보면 35석까지 정도. 가면은 네.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12석 정도를 가져간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지금은 신당이나 뭐 또 이런 당이 예. 있겠죠. 가져가는 게. 예.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 쪼그라든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받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한 30% 정도 선에서 국힘이 가져갈 가능성, 이 정도는 달성해야 범야권 연대의 빅텐트 비례연합정당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의석수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제 선거에도 좀 별로 좋은 영향 주지는 않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조심스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될지, 우리 이번에 무조건 먹습니다, 다 됐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열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이 맞는지, 열기를 국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좀 그 견해를 밝히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거는 현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현실적인 방법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윤석열 정권의 현재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거부권, 또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걸 거부하는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석, 이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해내야 된다는 게 물론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부여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합 비례 신당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